저는 오늘 할 얘기가 선임계약에 대해서. 이게 의뢰인이나 의뢰인이 될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내용이 그건 것 같아요. 선임계약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 거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걸 좀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뭐부터 얘기해야 할까? 그 이제 어떤 사건을 겪어서 선임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제일 궁금한 게 의뢰인 입장에서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눈탱이를 맞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게 적절한 수임료일까? 내가 이 변호사를 선택했을 때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때요? 그 나의 어떤 이해 가치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좀 내 기대보다는 좀 별로 못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 왜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를 환산을 해보면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모두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변호사하고 의뢰인 간에는 항상 괴리가 있다. 근데 이제 그 접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데,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삶의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발견한 삶의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더라고요. 가성비란 건 있을 수 있어. 가성비는 있을 수 있는데 싸고 품질 좋은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불가능하죠. 네. 가성비를 따진다는 것은 이제 본인이 목적한 바와 그것을 구매했을 때 그것의 어떤 일종의 품질? 그걸 비교해봐서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수익률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일의 난이도, 걸릴 수 있는 기간, 손이 또 얼마나 많이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또 의뢰인 입장에서 환산을 해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것이 갖는 어떤 나의 경제적 가치, 감정의 크기, 또 이런 것과도 사실은 수임료라는 건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게 딱 금전적으로 환산이 어려운 거에 있어서는 나는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 형사사건이 보통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형사사건을 딱 금전적으로 환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무죄를 다툰다거나 유죄에서 양형을 다툰다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단가의 차이가 일단 나는 거고, 무죄를 다툰다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이게 잘 해결이 됐을 때 본인이 이룰 수 있는 혹은 얻을 수 있는 기대 가치가 금전적으로 환산이 되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의뢰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또 예를 들면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모순적인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무죄를 주장하시면 저는 뭐 착수금 1,000만 원에 성공보수 뭐 2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싸다. 이제 그러다가 만약 이 사람이 이거가 유죄가 나면 깜빵에 갈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이게 깜빵에 가시게 되면은 뭐 징역 1년을 살아야 돼. 그러면 본인이 잃은 일시 가치는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면은 그거는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죠. 혹은 그래도 환산을 해보시라 그러면 적어도 5억은 넘어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5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최대한 3천만 원을 투여한다는 게 비싼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간극이 있는 것 같아. 간극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내가 눈탱이를 맞지 않았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게
그 사실은 딱 정해지는 기준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한 요소 중에 그 변호사의 뭐 경력이나 전문 분야, 연차 뭐 이런 것도 이제 고려 요소니까 뭐 변호사들마다 또 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민사 사건 같은 경우도 나는 이제 우리 그 소송 비용 확정할 때 변호사 비용 보수에 관한 규칙이 일흥의 뭐 그냥 이제 판단 기준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거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이제 나중에 이것도 다시 또 소개를 하겠지만은 이제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그 변호사 선임을 했으니까 당신의 이 정도 소송 비용을 들인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내가 보기엔 좀 이제 미니멈의 레벨이다. 그렇죠.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 표가 만들어진 게 한번 개정이 되곤 했지만은 그게 과거랑 그렇게 차이 없거든.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이제 물가상승률이라는 걸 곱해야 되잖아. 그게 물가상승률 곱한 게 미니멈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종의 뭐 토지로 하면은 공시지가 개념으로 적어도 너는 이 정도는 지출했다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거기 있는 대로 환산하잖아. 환산해도 보통 그 변호사들 받는 착수금을 보면은 그보다 낮을 때가 많다. 네, 가끔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대여금 청구 한 8천만 원 정도 하면은 보수 환산으로 하면 그게 500 넘게 나와. 근데 이제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들 보면은 내 돈 8천만 원 받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 넘게 쓴다 그러면은 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못 받아. 일종의 그거는 이미 부실 채권화 된 거야. 그래서 부실 채권이 많이 되면은 많이 될수록 그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불량 채권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매입 기간들 보면 매입 금액이 옛날 같은 경우는 한 10% 그래서 그냥 적절한 판단 기준인지 모르겠으나 변호사 통해서 내가 이 못 받은 돈을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 금액의 한 10% 정도는 변호사에게 지불해서 회수하는 게 좀 적절한 비용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면은 적어도 그 바운더리 내외라면은 눈탱이 맞는 건 아니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눈탱이 친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변호사 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적절한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산정되고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으세요? 제가 좀 해보니까 일을 하고 나서 이 사건은 정말 불태웠지만 안 아깝다 라고 드는 정도의 보수가 이제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딱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아, 내가 이 돈 받았는데 이렇게 불태웠어? 하면은 약간 이제 그 약간 좀 현타와 네, 약간 뭐 간단하게 현타가 오고 뭐 어떤 사건은 그렇게 불태우고 그랬는데 아, 정말 좋은 결과도 있고 그래가지고 만족스럽다, 나도 만족스럽고 의뢰인도 만족하는 결과다 하는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딱 이게 정량적으로 정해질 수는 없는데 좀 정성적으로 정해지는 약간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후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대량 생산이 아니고
수제품과 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그거의 성격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게 딱 정해질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뭔가 딱 정형화된 딱 기준이 있어서 딱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구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그쵸. 빨리 소송이 끝나길 원하시고 속도도 그리고 그렇고. 자기에게 원하는 결과를 이제 원하시니까. 근데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법률 시장에도 만약에 우리 의료보험 같은 게 적용이 되면은 수가에 따라서 타다다닥 해서 하고 본인 부담금 얼마 내고 나머지는 뭐 이런 공단에서 지급되고 이런 형태가 되면 아마 의뢰인들도 부담도 없고 그런 구조가 될 텐데 우리나라는 법률보험 시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제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그쵸. 그나마 있는 게 이제 교통사고 관련해서 이제 요즘은 그 운전자 보험 그런데 이제 그 사고가 발생 시에 변호사 선임료를 이제 보험에서 좀 일부 부담해주는 그런 게 있다 보니. 그리고 간혹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보험 상품 중에 옵셔널을 하게 껴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네, 있어요. 하면은 나중에 뭐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그 아까 말한 그 변호사 보수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얼마를 보전해 준다 네. 이런 보험 상품이 있기는 해. 그런 거 간혹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변호사가 하는 일이 참 금전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종의 뭐 기준을 판단하고 싶다면 아까 말한 대법원 규칙을 한번 이렇게 해서 환산을 해본다면 대충 알 수도 있고 뭐 미니멈은 알 수 있다. 내가 눈탱이를 맞은 건지 아닌지. 그 다음에 뭐 대여금 같은 거라면은 10% 전후에서 성공 보수까지 만약에 해서 전체적으로 10% 전후 성공 보수가 있으면 좀 후가 되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0에서 맥스 20까지는 눈탱이 맞은 건 아니다. 네, 난 그런 이제 얘기를 일단 드리겠습니다.